안녕하세요, 요피코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논문의 기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좋은 논문이란 게 대체 뭐냐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관적 기준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연구 분야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한편으로는 좋은 논문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도 있을 것 같은 문제라서 저도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좋은 논문이라 하면 최소 이 정도는 만족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최소 기준에 대해 세 가지 논문 구성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앱스트랙트, 즉 초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문 초록은 논문의 주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문단으로 압축한 것인데요. 이 초록만 읽어봄으로써 이어지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더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좋은 논문이라 함은 일단 초록에 논문의 주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논문이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어떤 데이터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모두 초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초록 문단 안에서 적절한 크기로 배정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도 논문인데 이 정도는 대부분 지켜져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연구 목적도 아닌 연구 배경이 초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든가 초록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빠져 있든가 하는 논문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 초록에서 몇 가지 요소가 빠져 있거나 내용이 빈약하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논문 전체 내용의 완성도도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번째 기준은 선행연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 할지라도 이전 연구들의 바탕을 두어 기본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연구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게 됩니다. 즉,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계 도면 없이 건물을 지은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주 간단한 반증에도 연구의 주요 논리가 흔들리는 논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논문에는 선행연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 간의 일종의 스토리, 즉 테마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고 저 사람은 무엇을 했다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고 저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주장했는데 두 연구의 주요 차이는 이것이고 그래서 내 논문에 주는 시사점이 이렇다로 작성된 논문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 논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시대 순으로 해당 연구의 변천사를 살펴봤거나 기존 연구들을 특정 주제에 맞도록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작성한 경우도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논문의 논리가 무너지지 않게 논문의 논리를 기존 연구들로 촘촘하고 튼튼하게 쌓아 올린 거죠. 세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며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이 제시되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논문이라 함은 결론 부분에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시사점이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지 않는 논문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문의 경우 우리가 이런 연구를 수행해서 해당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관련 예로 초기 암 환자에게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를 해주지는 않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논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코 좋은 논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또한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이 결론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논문이 좋은 논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하는 서론 단계에서 거창한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론에서 그에 걸맞는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논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문에서도 추천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읽으면서 서론에서 제시된 질문을 메모하고 그 체크리스트로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논문을 선정하는 방법과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좋은 논문의 기준은 곧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좋은 논문의 기준들을 언급했듯이 좋은 논문을 쓰는 데에는 지름길이 별로 없습니다. 전체 논문을 초록으로 압축하더라도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성적인 문단이 되도록 연구 내용이 풍부해야 하며, 선행 연구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논문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행 연구들도 많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분석 결과에 대해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사실 하나의 예술작품을 창조해가는 과정만큼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좋은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힘들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만큼 좋은 논문을 쓰고 나서의 결과와 혜택도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이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글이다 보니 기브 앤 테이크도 그 어떤 것보다 객관적으로 작용하죠.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